네, 안녕하세요. 다우데이터 김덕진 차장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분 뒤 10시 반부터 10시 반 정각부터 바로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음성 안 들리시는 분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한번 채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럼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호스트를 맡게 된 오토데스크 총판 다우데이터 김덕진 차장이고요. 바쁜 시간에도 저희 웨비나에 항상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확실히 요즘 토목 분야 BIM이 많이 화제가 됐다는 걸 저희도 이번에 좀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게 됐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토목 분야 BIM 웨비나 진행했을 때 대비 신청자분들이 거의 2배 가까이 늦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한 저희 굉장히 또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많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도로 전면 BIM 준비되셨나요? 이고요. 도로 전면 BIM 발주에 대비해서 솔루션 및 실시 단계 도로 빔 프로젝트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설명 순서는 오토데스크 김영희 부장님이 도로 전면 BIM에 대한 개요, 그리고 11-3D 확장팩이라든가 케이지로드가 국내 BIM 도입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만들어지게 된 배경 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거고요. 제가 그 다음에 도로 선형이나 토공 분야 솔루션이자 국내 BIM 도로 프로젝트를 이제 설계 엔지니어 분들이 직접 활용하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케이지로드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IBM 코리아 문영란 대표님께서 이제까지 설계 그리고 시공 BIM을 수행하셨던 프로젝트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거고요. 이 사례는 설계 BIM과 아울러서 시공 BIM에 대한 내용까지 굉장히 많이 담겨 있으니까 많이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계 BIM, 특히 이제 도로 BIM에 맞춘 단계별 BIM 내재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전체 발표를 마칠 텐데요. 오늘 저희가 사실 준비한 내용이 사실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웨비나 시간을 거의 풀로 쓸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만큼 좋은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 듣고 많이 봐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중간중간에 거기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Q&A 시간에 선별해서 설명드리고 뭐 중간중간에 간단하게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창을 통해서 저희가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Q&A 시간에 저희가 서베이를 진행을 할 건데 요거 참여를 해주시면은 기프티콘 드리니까 마지막까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김영희 부장님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 코리아의 김영희 부장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도로 전면 BIM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드릴 예정이고요. 도로공사에서 전면 BIM 발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5년도 EX빔 가이드라인을 발간으로 시작을 해서 16년도 로드맵이 수립이 되었고 도입 단계, 확장 단계, 정착 단계로 나눠서 도로공사가 빔을 도입을 하고 있고 EX빔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해서 시공 단계 때 필요한 시공 단계 EX빔 매뉴얼을 만들었고요. 현재는 이제 빔보다는 더 상위 레벨로 생각하시는 스마트 설계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면서 스마트 설계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나오는 대부분의 도로공사 프로젝트들 새만금, 전주, 서울, 세종, 대산당진, 울산 외곽 등등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전면 빔으로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도로 전면 빔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프로그램들을 이제 사용을 하지 않고 이제 빔 솔루션으로 모든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뭐냐면은 대부분 빔 솔루션들이 어떻게 보면은 외산 프로그램들이 많다 보니까 기준이라든지 도면 템플릿이라든지 그리고 라이브러리 그리고 수량 산출에 대한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이제 한국에서 쓰고 있는 그런 기준에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하고자 저희 오토데스크에서는 한국형 확장팩을 만들었습니다. 2018년도부터 해서 제공을 하기 시작을 했고 한국 이외에도 28개국 나라의 한국 확장팩을 가지고 지금 보시는 여러 가지 템플릿이라든지 그리고 보고서라든지 카탈로그라든지 라이브러리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확장팩에 들어가 있는 구성 요소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보완적인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계 기준은 도로 설계 기준에 해당되는 여러 항목들을 추가를 하였고 도면 템플릿은 국도랑 고속도로를 나눠서 저희 템플릿을 만들어서 도면에 대한 스타일이라든지 밴드라든지 텍스트 타이트라든지 어노테이션 등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국도, 철도로 나눠서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고 있고 수량 산출은 대부분 이제 가장 힘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운반 수량인데 운반 수량까지 산출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기준을 예를 들면은 11.3D 안에 있는 설계 기준은 아쇼토 설계 기준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아쇼토 기준을 따라서 내가 XML 파일을 확인한다거나 수정을 할 수도 있고 디자인 크라이테리어 에디터라고 하는 항목을 클릭을 해서 거기 해당되는 곡선 반경이라든지 항목들을 수정을 해서 다시 저장하거나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도로 설계 기준에는 항목이 있는데 아쇼토에는 없는 기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면 곡선 길이 같은 항목들은 이제 아쇼토에 없기 때문에 평면 곡선 길이를 수정하려고 하면 항목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방법으로는 기존에 있는 항목들을 수정을 할 수는 있지만은 새로 항목들을 추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디자인 체크셋이라고 하는 항목을 이용을 해서 설계 검토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템플릿을 사용을 하면은 거기에 맞게끔 즉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거기 선형에 대해서 밸리데이션을 하고 거기에 항목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XML 파일을 로드시키고 거기에 이제 항목들을 제외한 다른 항목들을 검토를 할 때는 디자인 체크셋을 써서 선형 검토나 종단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와 도로에 해당되는 도면 그 스타일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파일을 여실 때 그 고속도로랑 국도에 해당되는 템플릿을 활용을 하면은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도면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그 임포트나 그 레퍼런스를 스타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항목들을 가지고 오면은 그대로 이제 템플릿을 활용을 해서 도면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국도, 철도 및 사면으로 나눠서 총 30개 정도의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 2022년 이제 최근 버전에 대한 그 컨트롤 kit이 조금 있으면 이제 릴리즈 될 건데, 그 최근 버전을 설치를 해서 그 컨트롤 kit을 설치를 하면은 도구 팔레트에 보시는 것처럼 고속도로, 국도, 철도 및 사면 항목이 생기면서 어셈블리 파일이 자동으로 로드되게끔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 그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한 개 항목에 보면은 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평경사라든지 소단폭이라든지 구배라든지 이런 것들 정의해야 될 항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항목들을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도움말을 저희가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 확장팩을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헬프 파일을 누르게 되면은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어셈블리에 대한 설명과 포인트 코드 네임 그리고 라인 코드 네임, 거기에 따른 디스크립션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반 수량에 대한까지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운반 수량을 이제 구하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평경사를 계산을 해야 되고, 평경사가 아쇼토 기반이 아닌 국내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설계 조건을 이제 저희가 확장팩에서 제공하고 있는 XML 파일을 로드를 시키고 거기에 따른 설계 속도라든지 평경사 그리고 뭐 중부대 평경사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평경사 계산을 하고 토공량을 계산합니다. 토공량은 이제 토사, 리핑, 발파, 뭐 노상, 노체까지 토공량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는 유토곡선을 그린 다음에 운반 수량을 산출하게끔 프로세스를 정리를 하였습니다. 운반 수량은 횡무대, 종무대, 뭐 도자 덤프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2D 기반의 서드 파티 프로그램들이죠. RD나 RP 같은 프로그램들이 제공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가능하면은 11.3D 기반으로 해서 확장팩에 많이 이제 지원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수량 산출 부분에 있어서는 뭐 표토 제거나 벌개 제거처럼 굉장히 디테일한 수량까지는 다 산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KG 엔지니어링과 함께 그 KG 로드라는 것을 개발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RD나 RP 유저들이 쉽게 이제 빔 기반의 그런 빔 설계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는 게 KG 로드이고, 대부분의 운반 수량이라든지 뭐 템플릿이라든지 기준들을 다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게끔 지금 개발이 되었습니다. KG 로드는 2017년도부터 이제 개발이 되었고,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추가를 했고, 실제로 입체 교차로라든지 굉장히 쉽게 모델링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고, 적용 프로젝트는 이제 포항, 영덕, 안성구리 등등 굉장히 많은 파일럿과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고, 많이 뒤쪽에서 아마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 설계하는 방법, 오토캐드 기반에서 이제 RP나 RD를 쓰신 분들이 빔으로 왔을 때 가장 힘든 점이 뭐냐면은 그런 전체적인 솔루션에 대한 알고리즘이 틀리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11.3D로 빔 프로세스를 적용을 할 수 있지만은 한국형에 맞는 여러 가지 수량이라든지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11.3D 확장팩을 쓰시거나 아니면 더 상위 레벨의 KG 로드를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다오 데이터 김덕진 차장님이 KG 로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희 부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받아서 요 도로 전면 BIM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부분을 진행을 할 건데요. 뭐 방금 전에 김영희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주로 케이지 로드 컨셉 그리고 케이지 로드가 제공하는 설계자 방식의 선형, 토공 분야, BIM 기능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케이지로드 컨셉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사실 오늘 아마 참여하신 분들 중에 케이지로드 저희가 기존에 뭐 세미나나 웨비나 했던 부분들을 참여를 많이 하셔서 컨셉 부분들은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아마 많으실 텐데요. 예. 일단 컨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사실은 케이지로드가 그동안 이제 고객사 피드백이나 그리고 내부 테스트를 통해서 어디까지 기능적으로 발전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 사실 이제 구존에 이제 국내 BIM이 구조물적 BIM에 좀 많이 이제 포커싱이 돼 있다가 몇 년 전부터 토공 분야까지 넘어오게 되면서 선형이나 토공 분야, 빔 솔루션, 특히 이제 국내 기준에 부합이 되고 설계 엔지니어분들께서 유연하게 도입 가능한 그런 솔루션에 대한 이슈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를 해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컨셉은 좀 전에 김영희 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CAD에다가 이제 RD나 RP 올려놓고 쓰신 것처럼 기본적인 작업을 11-3D 엔진 베이스로 하고 그 위에서 이제 그 도로 설계, 선형이나 토공 쪽 설계 BIM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 게 케이지로드의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아웃풋을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이거 소개 드리면은 데이터 아웃풋은 DWG, 11-3D 데이터 아웃풋으로 그냥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뭐 기존에 사실은 BIM 툴을 이미 이제 다루셨던 활용자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요 근래 좀 전 그리고 앞으로 도로 빔 설계를 위해서 이제 처음 접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양쪽 분들의 어떤 니즈를 사실은 다 맞추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갖다가 최대한 부합해서 맞추고 이제 메인 포커스는 어쨌든 그 도로 설계 엔지니어 분들이 기존에 이제 뭐 RD나 RP 가지고 이제 설계하셨던 그 프로세스를 거의 그대로 준용해서 작업을 하면은 이제 BIM 모델링이 나오게끔 그렇게 하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능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뒤쪽에서 이제 그 영상을 좀 틀어서 보여드릴 텐데요. 참고로 좀 요거 설명드리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은 사실 김영희 부장님이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개발을 케이지 엔지니어링에서 하셨고요. 그리고 케이지 엔지니어링이 아무래도 엔지니어링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직접 개발한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제 현재 발주되는 어떤 도로 BIM 성과품 기준이나 과업 내용에 맞춰서 지금 현재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기능을 개괄적으로 보시면은 뭐 인터페이스는 딱 이제 도로 설계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뭐 설계 기준이나 선형 작성이나 난형 설계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암선 작성을 최대한 이제 기존의 빔 솔루션들이 이제 3D 틴 베이스로 이제 보링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3D 틴을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한다면은 여기서는 최대한 그 방식도 물론 가능합니다만 거기에 추가로 이제 종횡단에서 CAD 기반으로 이제 폴리선 CAD 기반으로 작성하신 거를 빔 데이터로 변환하실 수 있도록 종단이든 횡단이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암선 쪽 기능을 개선을 했고요. 그다음에 토량이나 발파 영양원, 뭐 1차 운반, 층 따기, 때, 뭐 포토 제거, 벌개 제거 이런 것들의 기본 도로에서 산출되는 수량을 자동 수량 산출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만들었고 또 계속 보완하고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횡단 편집이 사실 뭐 타 설계 분야에 비해서 굉장히 좀 많은 편이기는 한데 이 부분을 최대한 이제 설계자가 매뉴얼화해서 최대한 작은 부분도 설계자 입맛대로
그러니까 설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선을 해서 이 횡단 편집 쪽 위저드는 기능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올해 업데이트 사항 중에서도 이 횡단 편집 위저드가 가장 큰 포션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BIM 제품들이 대부분 이제 평면이나 종단 그리고 3차원 모델링을 좀 빠르게 돌려서 한 번에 횡단하고 이제 좀 토량까지 보고 이런 것들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평면이나 종단이 좀 빠르게 수정이 되는 것들을 빠르게 횡단이나 물량 쪽에서 이제 바뀌는 것들을 볼 수 있게끔 여기에 많이 최적화가 돼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실제 설계 단계로 들어가다 보면은 횡단을 굉장히 많이 건드리셔야 되잖아요. 뭐 사면부터 해가지고 뭐 굉장히 많이 건드리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정이 어떤 설계 BIM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에는 많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크게 개선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차원 코리도 모델링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모델링하는 시간을 굉장히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세미오토 형식으로 자동화를 했고요. 제가 이제 세미오토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뭐 인터체인지 선형을 잡으면은 3차원이 한 번에 싹 나와주는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기존에 굉장히 손이 많이 가던 그 3차원 특히 이제 입체 교차로 같은 경우 3차원 모델링을 뭐 난형 설계를 해서 램프를 잡으면은 이제 기존 빔2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사용자가 하나하나 다듬어주고 매칭해주고 맞춰주고 수정하면은 다시 다 바꿔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거의 이제 자동화 방식으로 해가지고 노즈 자동 설정해주고 딱 붙여서 겹친 부분 다 처리해주고 이렇게끔 시간을 굉장히 많이 단축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사용자분들이 좀 더 선형 설계 쪽에 많이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그 도로 전면 BIM에 관련된 내용들을 아마 더 많이 보셨겠지만, 뭐 산출물 자체, 납품물 자체가 빔 데이터 외에 또 2D 데이터도 이제 필요하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실제 이렇게 3D 모델링을 한 사이클로 쭉 돌리신 데이터를 가지고 평면, 그리고 종단, 횡단, 평경사도, 좌표전기도, 선형계산서, 토량 및 운반 계산서가 기존 방식대로, 그러니까 2D CAD로 오른쪽에 보시는 내용인데, CAD 도면화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인터체인지에서 케이지 로드를 쓰시게 되면은 자동 겹침을 다 이제 잡아주거든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얘를 평면도 CAD로 빼시게 되면은 CAD의 노즈부에 나오는 놀이나 이런 것들이 다 겹친 처리가, CAD 겹친 처리도 다 돼가지고 나오게끔 그렇게 지금 기능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케이지로드는 시빌 3D 위에서 구동되는 서드파티이기 때문에 오토데스크 제품하고 100% 데이터 호환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이제 BIM 기본 계획이나 설계를 이제 AC 컬렉션의 메인 제품인 뭐 인프라웍스, 시빌 3D, 그리고 케이지로드, 레빗 이런 것들을 같이 혼용하셔서 진행을 하실 수 있고요. 요즘 뭐 BIM 프로젝트에 기본적으로 뭐 커먼 데이터 인바이러먼트 CD가 거의 기본이죠. 뭐 물론 이제 요즘 CD 같은 경우는 각 관공서에서 이제 자체 CD를 이제 많이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현재 BIM 프로젝트에서 CD를 이제 같이 혼용을 하신다고 했을 때는 뭐 오토데스크에는 오토데스크 컨스트럭션 클라우드 내에 CD 제품군들이 많이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실제 이제 BIM 기본 계획이나 설계를 했던 빔 데이터 이런 것들의 흐름이 전혀 깨지지 않고 이제 CD 위에서 설계 BIM, 시공 BIM을 같이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케이지로드가 제공하는 이제 설계자 방식의 선형 토공 분야 BIM 기능을 이제 영상으로 포커스를 좀 찝어서 보여드릴 거고요. 제가 사실 시간 관계상 포커스만 찝어서 보여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편집을 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뒤에 사례 쪽에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충분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 쪽은 많이 좀 편집을 주요한 내용 위주로 좀 했고요. 풀 영상은 저희가 이제 뒤쪽에 문영환 대표님 발표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빔 러닝 센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 거기 URL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시면은 케이지로드에 대한 전체 풀 영상이 거기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러닝 센터 쪽은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케이지로드가 기술적으로 이제 어디까지 구현이 되느냐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이 장표는
이 표를 보시면 한 번에 좀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웨비나 발표한 요 내용을 나중에 저희가 그 전체 영상을 챕터별로 편집을 해가지고 저희 빔 러닝 센터에다가 다 업로드를 할 건데, 그때 거기서 같이 다운 받으실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해 놓을 거거든요. 예, 그때 아마 받으시게 되면은 요 요약된 내용을 그때 한번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고속도로나 국도 표준 횡단 그리고 기준 탑재돼 있고, 그다음에 암선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의 빔 툴에서 뭐 11thread나 이런 데서 되는 기능들 제공해 주는데, 플러스 좀 더 설계자 편의성을 준 종횡단 암선 수정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을 업데이트를 했고요. 근데 선형 쪽은 뭐 호환성 면에서 뭐 랜드 XML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도 있게 돼 있고, 난형 설계돼 있고, 뭐 기존에 이제 그 난형 설계 하실 때 선형 잡으실 때 쓰시는 뭐 엔티티 방식의 클로소이드 작도 이런 것들 다 그대로 쓰실 수 있게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단 같은 경우는 평면 선형이 변경됐을 때 이제 하부 도로를 갖다가 종단에서 자동으로 표기를 해주고, 그 하부 도로라든지 메인 도로에 대한 재원을 바꾸게 되면은 그 나머지 클리어런스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바뀌어서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차원 모델링 쪽은 입체 교체를 사실 여기는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구간이라 모델링을 그냥 하시게 되면은, 그래서 그런 이제 모델링의 시간을 굉장히 단축해준 그런 이제 세미 오토의 자동화 형식으로 지금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교량 터널 계획을 하시게 되면은 앞성 터널 갱고부 쪽에 3연 1차 모델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횡단 위저드는 뒤쪽에서 이제 영상으로 또 보여드릴 텐데 굉장히 많이 자유도가 올라갔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자유도를 훨씬 지금 더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량 쪽은 기존에 이제 BIM 툴에서 일반적으로 빔에서 다 제공해주는 이제 뭐 깎기, 쌓기 뭐 이제 이런 것들 추가로 이제 뭐 알파 영향원 반영 다 되어 있고요. 표토 제거, 벌개 제거는 뭐 때, 층따기, 도상 방지공, 그리고 1차 운반, 유토 곡선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2D 도면화 부분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사실 이제 바로 앞장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좀 포커스 해드리고 싶은 부분들을 좀 이제 영상으로 올린 거고요.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지금 메인 뒤쪽 화면은 11.3D고 거기에 이제 케이지 로드를 올려서 도로 재원 입력하시고, 뭐 선형을 뭐 평면이나 종단 선형을 세팅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을 올려놨습니다. 뭐 직접 하시는 방법, 폴리선을 가져와서 읽는 방법, 그다음에 평면 계산서나 이런 것들을 그냥 읽어드리는 방법, 아니면 그냥 재원으로 IP랑 그다음에 R이나 A 값을 세팅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넣어놨고, 그다음에 평경사도 계획을 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수정하시게 되면은 이 안에서 수정을 하시고 수정된 거를 갖다가 CAD 전개도로도 뺄 수 있게끔 그렇게 다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모델링이, 그러니까 계획이 바뀌면은 3D로 되어 있는 것들은 자동으로 다 바뀝니다. 근데 이제 CAD 도면으로 나가는 것들은 다시 한번 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단 같은 경우도 이제 한 3-4개 정도 방식의 종단 세팅 방식을 이제 가지고 있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종단을 계획을 한 다음에 주로 이제 뭐 교차되는 교차 도로라든가, 특히 이제 인터체인지 잡으실 때 이 하부 도로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보시면서 계획을 잡으셔야 되는데, 뭐 하부 도로에 대한 폭언, 그리고 평경사, 그리고 엘리베이션 이런 것들이 다 반영돼서 나오고, 그 이제 하부 도로라든가 상부 도로의 평면이나 종단이 바뀌면은 쟤네들이 자동으로 다 바뀌어서 업데이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램프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종단하고 평면을 잡으실 때 계속 바뀌는 계획들을 실시간으로 봐주시면서 계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선 쪽인데, 뭐 기존에 뭐 그러니까 암을 갖다가 그냥 몇 미터 이렇게 쭉 내려서 계략적으로 본다던가, 아니면은 가상의 보링점을 뚝뚝뚝 찍어가지고 암을 구현한다든가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다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게 그 내용인데, 이렇게 물론 이제 이 시추 데이터 자료가 있으면은 입력을 하시거나 가져오시면 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임의로 이렇게 시추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점을 찍고 리핑이나 발파에 대해서 이제 몇 미터, 사실 저 미터는 지금 이 영상에서는 일괄적으로 3미터, 4미터를 줬는데 사실은 포인트마다 다르겠죠.
다르게 그 깊이를 주시게 되면은 그 깊이를 주실 만큼 암선이 다 나오고 역전 현상 같은 것들은 없습니다. 자동으로 잡아내서 역전 현상 생기지 않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가장 좀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는 이 기존에 이제 암선을 종단이나 횡단에다 그리시고 이제 뭐 그쪽에서 편집을 하시고 그렇게 작업을 많이 하시는 그 프로세스를 그대로 차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종단상에 뭐 암선을 뭐 폴리라인으로 그리시던가 아니면은 뭐 전환 설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암선 라인이 나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그 폴리선을 갖다가 그냥 자동으로 3차원 그냥 암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편집 가능하고 여기서는 편집을 하는 걸로만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저 라인을 다시 그리고 다시 인식을 해주면은 암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종단이든 횡단이든 전체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 쪽에 대한 암선 구현 기능이 기존에 이제 제공해줬던 기능보다 훨씬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건 종단 쪽에 그 종단 암 라인을 바꾸는 거고 저렇게 바꾸셔도 되고 그냥 새로 그리시고 다시 올리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난형 설계 쪽인데 뭐 기본적으로 클로소이드 나오는 것들은 그냥 뭐 R이라든가 직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리신 다음에 엔티티를 찍으시면은 나와지고요. 그리고 난형 그리고 이중 난형 S 전부 다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저 라인들은 실제로 이제 CAD 라인들인데 저렇게 이제 엔티티를 찍고 해서 실제 그 램프가 들어갈 선형에 대해서 궤적을 다 맞추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에 얘를 11-3D 객체로 컨버팅을 해주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컨버팅 해주는 건 그냥 클릭만 해주시면 되고 가감석 차로라든가 이런 것들 뭐 가감석 차로가 있는데 없는데 뭐 이런 것들을 선별해서 다 사용자가 선택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그 이제 특히 이제 본선에서 이제 진출되거나 진입되는 램프를 잡게 되면은 노즈가 자동 생성이 돼요. 노즈는 그러니까 센터 라인 대비 기럽게 쪽에 이제 평경사 대비해가지고 떨어지는 종단 감안해서 그 엘리베이션 계산해서 노즈 엘리베이션까지 그 CAD 객체로 표기를 해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제 진출 진입에 대한 램프를 잡으시게 되면은 본선에서 진출되거나 진입되거나 하는 구간은 지금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 노즈 기준으로 해가지고 본선 쪽에 같이 이제 진출 진입되는 구간 이런 구간의 종단은 자동으로 일단 1차적으로 잡아줘서 나옵니다. 램프 종단이 잡아줘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3차원 모델링에 대한 부분인데 기존 이제 아까 같은 기능을 활용하셔서 뭐 선형하고 종단까지 잡으시고 도로 재원은 이미 들어가 있고요. 물론 도로 재원 중간에 수정 가능합니다. 그렇게 잡으신 다음에 3차원 모델링을 하실 때 그냥 3차원 모델링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사실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이게 뭔가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사실 저렇게 3차원 모델링을 쫙 뿌리게 되면은 사실 모델링이 다 겹칩니다. 뭐 기존의 CAD나 RD나 RP에서 램프 잡고 평면도 뿌렸을 때 뭐 놀이 다 CAD 놀이 간섭돼서 나오듯이 비슷하게 다 간섭이 돼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듬어 주는 기능이 이제 요걸 사용자가 매뉴얼로 다듬어 주려고 하면은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데 걔를 갖다가 이제 그 겹침 기능을 사용을 해가지고 자동 겹침 처리를 해주는 걸 지금 보고 계세요. 이거를 하게 되면은 사실 이거 11-3D 숙련자가 그냥 이제 요 자동 겹침 처리 기능을 사용 안 하고 매뉴얼로 겹침 처리를 했을 때에 이렇게 한 사이클 돌려가지고 모델링 하는 시간 대비 캐주로도 쓰시게 되면 비숙련자가 하셔도 시간적으로 훨씬 많이 축약이 됩니다. 훨씬 많이 축약이 되고 그래서 이 3D 모델링에 대한 간섭을 갖다가 해소하는 데 들어가는 어떤 엔지니어 분들의 피로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성이 높고 그 시간을 가지고 좀 더 다른 선형 검토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횡단 편집 쪽이고요. 특히 이제 물론 이제 노면부나 이런 것들에 대한 편집은 다 가능하고 이제 가장 이제 그좀 집중해서 보실 부분이라고 하면 사실 이 영상이 다 그렇게 돼 있긴 하지만 사면 쪽입니다. 사면 쪽 같은 경우는 뭐 사면에 소단을 몇 단을 줄지 그리고 경사를 이제 어떻게 안별로 어떻게 매뉴얼해서 다시 꺾어줄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사용을 직접 해 보니까 저도 좀 굉장히 자유도가 높게끔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 아마 11.3D를 활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면 쪽 핸들링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자유도를 굉장히 많이 높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절터부에 이제 무한 사면 나오는 거나 이런 것들을 약간 이제 사면 보강을 감안을 해가지고 사면을 약간 안쪽으로 꺾어가지고 이제 절터 사면에 나오는 높이를 좀 줄인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 아니면은 성토에서 이제 보강토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어쨌든 구조물의 소형 구조물에 대한 거는 BIM에서는 레빗에서 해주시는 게 사실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토공 라인을 갖다 그 부분을 끊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횡단 편집기에서 그 부분을 이제 1대 0.4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끊어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횡단 편집기는 아마 올해 더 많이 자유도가 올라가게끔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구조물 같은 경우는 최초 이제 도로 계획하실 때 구조물 이제 종단 보시고 이제 뭐 터널이나 교량 들어가는 위치 잡으시고 교량 같은 경우는 경관 분할하셔가지고 하부 도로랑 어떻게 이제 간섭 안 일어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계획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실 때 계획을 하실 수 있도록 일단 교량이나 터널을 잡아주면은 3D 솔리드 형태로 뽑아지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뭐 가끔 그 형식별로 뽑아낼 수 있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거는 안 되고 뭐 기존에 이제 RP에서 뽑아주듯이 그렇게 경관 볼 수 있게 뽑아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 앞성토나 이런 것들은 교량 잡아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죠. 모델링이. 그리고 터널 쪽 같은 경우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보시면은 이게 뭐구나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분리 터널 쪽을 이제 터널을 주면서 갱구 1차 놀이를 뽑아냈고요. 그다음에 구조물 겹침 처리라는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것들을 겹침 처리를 해주는 이런 것들. 요거 그냥 막 바로 처리해서 그리려고 하면은 되게 괴롭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해소해서 바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량 쪽 같은 경우는 발파 영향원을 위치를 설정을 해주시면은 얘가 평면상에 그리고 횡단상에 다 표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한국형 횡단면도를 출력을 하게 되면은 거기 토량 테이블에 이제 발파 물량 같은 경우는 저 발파 영향원에 대한 것들을 발파 그 형식별로 다 나눠져 가지고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나와야 될 횡단면도 이런 것들 다 나와지고 얘는 이제 최초에는 이제 요거는 이제 파라메트릭이 되는 BIM 횡단면도죠. 이렇게 나와지고 그 다음에 그 최종적으로 한국형 횡단면도를 뽑으면은 거기서 이제 뭐 발파 영향원에 대한 거, 뭐 층따기 때에 대한 거 이런 것들 다 잡혀가지고 물량이 나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면화. 사실은 뭐 진짜 BIM으로 최종적으로 가게 되면은 뭐 페이퍼리스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도면이 사실은 이제 없어져야 최종적으로 이제 좀 많이 지양되고 없어지는 게 맞기는 한데 뭐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거 사실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BIM 모델링을 했을 때 얘를 어쨌든 CAD 객체로도 빼가지고 보실 수 있게끔 아까 제가 표에서 잠깐 언급해 드린 것 같은데 뭐 나오는 것들이 평면도, 그다음에 종단, 그다음에 횡단, 좌표 전개도, 평경사도 나와지고 그다음에
전체 토량 계산서, 운반 계산서 이런 것들은 엑셀로도 출력이 됩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렇게 모델링한 데이터를 인프라웍스로 올려서 케이지 엔지니어링에서 예전에 요 안성분리 파일럿을 하실 때 같이 작성해 주신 데이터입니다. 네, 그러면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뒤쪽에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발표의 가장 메인 컨텐츠죠. 프로젝트 수행 사례에 대해서 IBM 코리아 문영란 대표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빈 코리아의 문영남입니다. 긴 시간 동안 좀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실제 프로젝트의 수행 사례들을 위주로 영상으로 쭉 준비했으니까 조금 편한 마음으로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뭐 키워드라고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도로 설계 뭐 전면 비하임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뭐 빔 코디네이션 뭐 모델러 이런 분들이 수행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도로 기술 엔지니어가 해야 되고 구조 엔지니어가 해야 되고 터널 엔지니어가 직접 수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뭐 다양한 빔 툴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효율성 있게 잘 선택해서 쓰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런 데이터들이 향후에 뭐 시공 유지 관리, 더 나아가서 뭐 AR, VR 형태의 성과물로 계속 쓸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를 구축하고 그거에 대한 호환성, 연결성들을 고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설계 방식에서 보면 우리 기존의 핸드 드로잉을 했던 방식에서 CAD가 도입되면서 선형이나 이런 부분들을 뭐 곡선자나 이런 부분에서 쓰던 부분을 RD나 RP 이런 부분으로 개발되면서 CAD 기반 위에서 사용을 해왔는데요. 그런 뭐 어떤 도면 작성 계획 부분도 있지만 구조 해석이라든가 수량 산출, 뭐 공정 계획, 그다음에 공사비 내역, 더군다나 뭐 보고서 작성을 하기 위한 아니면 지금 현재 뭐 조감도라든가 뭐 이런 VR 데이터도 지금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해서 설계 최적안을 만들기 위한 반복 작업을 계속 수행을 하는 부분 때문에 업무 로드가 많은 거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BIM이 도입되면서 이러한 뭐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사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업무 효율에 대한 부분이 좀 좋아지는 부분을 개선을 돼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기존 성과품들은 뭐 다들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뭐 이런 도면들을 각각 작업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종평면도 작업하고 일반도 작업한 거를 다시 구조도나 상세도를 작업해야 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또 엑셀을 사용해서 수량 산출을, 우측에 보시는 것 같이 수량 산출을 이제 산식에 의해서 산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다시 또 계획이 변경되면 다시 반복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수정 업데이트가 안 되면 이제 각각의 서로 상이한 부분 때문에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수량 산출 시에는 또 휴면 에러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면 BIM을 하면서 기존 도로공사 성과품 작성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핸드 드로잉을 했던 그런 표현 방식들을 CAD로 도입되면서 그대로 따라왔습니다, 거의. 그러다 보니까 기호화된 게 대부분이고 그거를 또 도식화하는 부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3차원 BIM 설계를 하면서 계속 또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성과품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설계사나 시공사의 엔지니어들이 많이 이제 활용하시면서 개선돼야 되고 개정돼야 된다고 의견을 좀 많이 주셔야 된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사용 뭐 교통 처리 계획이라든가 공사용 순서도 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런 식으로 여러 단계별로 반복된 도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교통 처리 시뮬레이션이라든가 공사 시뮬레이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대처해서 개정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면상에서 설계 단계별로 작성돼야 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 때 도면, 그다음에 실시 설계 때의 도면, 시공 단계 때의 샵 드로잉 도면 이런 부분들로 성과품이 나눠져 있는데 지금 BIM 전면 BIM에 대한 기준을 보면 실시 설계 때 지금 이런 조립도에 대한 부분이나 상세도 부분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떤 기준에 없이 막 앞 단계에서 지금 작성돼야 되는 것처럼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설계 단계에서 실시 설계하면서 설계사 엔지니어 분들이 작성돼야 된다라고 보여질 때는 업무의 과중이 더 이제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토부가 원래 만들어 놨던 업무 프로세스에 샵 드로잉 부분으로 표시된다고 보고 실시 설계가 아닌 시공 단계의 작성으로 업무가 개정돼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설계사 분들이 좀 의견을 많이 주셔야 발주처에서도 좀 개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량산출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지금 수량산출서에 대한 부분이 기존의 산식 방식에서 BIM으로 전환되었을 때 전면 BIM으로 성과품을 만들어야 되는 수량산출서를 어쨌든 제출해야 되는 상황으로 봤을 때 부득이하게 이런 양식이 필요한 부분으로 이제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도 좀 한번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BIM 데이터를 가지고 수량 산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모델링 데이터를 수량을 뽑기 위해서 모델링을 더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지금 화면과 같이 삽도화해서 그를 이렇게 산출서 안에 모델링 데이터를 넣고 그 다음에 산식을 뽑는 방식이라고 하면 저희가 계획이 변경됐을 땐 또 이러한 행위를 반복해야 된다고 봤을 때는 전면 BIM 성과품 상으로 봤을 때는 업무 과중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지금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향후에는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 수행했던 사례를 위주로 설계 자동화, 라이브러리라는 부분을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라이브러리가 기존에 우리가 이제 그리는 방식의 캐드 블럭보다는 좀 더 효율성이 있는 게 약간 코딩 방식, 어셈블리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자동으로 좀 그려주고 변경이 좀 용이한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공 사면이나 앞성토, 좀 전에 뭐 케이지로드에서 보여줬던 갱구 사면 뭐 이런 부분들도 엔지니어가 일일이 조행단을 끊어서 그리는 방식이 아니라 지형 3D 지형을 고려한 타겟팅 방식으로 좀 자동으로 사면 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업무 효율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예. 어셈블리 부분이 제일 이제 11.3D를 우리가 활용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기존의 횡단이나 구조물을 그리는 방식에서 이렇게 어셈블리 방식으로 오다 보니까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케이지로드에서 지금 좀 더 편하게 쓰실 수 있게끔 이제 개선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설계 성과품의 부분을 보면 이제 저희가 빔 성과품을 받아봤던 회사로서 턴키 실시설계 끝났던 10공구였습니다. 10공구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그렇게 BIM에 대한 성과품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중요도 뭐 이런 부분, 검수 뭐 이런 부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 빔 성과품을 받아서 시공을 들어가려고 했을 때 활용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잠깐 보시면 이게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엔지니어가 직접 모델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강조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종단 경사를 반영하지 않았고 상부 바닥판의 길이도 부족하고 뭐 이런 단부 가로보에 대한 부분도 누락되어 있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LOD가 우리가 200이든 300이든 이렇게 LOD가 낮아진다고 해서 설계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치수가 안 맞고 좌표나 선형이 안 맞다라고 한 거는 무시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요 구조물의 램프 교량인데 이것도 보면은 이 종단상에 이제 먹는 R 종곡선에 대한 구조물 상에서 지금 거의 반영이 안 돼서 이렇게 꺾여 있는 형태로 분리돼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종단 경사나 뭐 이런 부분들은 서로 맞지 않습니다. 슬립박스의 거도 높이 상세 부분도 전혀 수치가 안 맞았고요. 포장층에 대한 부분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거는 모델링에 대한 단순 형태로 직선 형태로 지금 되어 있어서 곡선 교량인데도 불구하고 직선 형태로 모델링이 되어 있고 수량을 확인하기 위한 부분에서도 지금 지점부에 대한 슬립박스 부분에서 형상이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슬립박스 길이가 상당히 차이가 났고요. 이런 시공 이음에 대한 부분도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모델링은 이제 새로 모델링을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시공 BIM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이 부분으로 계획이라든가 지금 강제 수량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새로 산출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공정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시공 샵 드로잉 부분도 이제 추출을 해서 이제 당초와 변경을 계속 이제 시공사에다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토공 부분들이 제일 BIM 하면서 이제 발전을 못한 부분입니다. 구조물 쪽은 상당히 이제 지금 많이 이제 성숙도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구조 부분이 좀 어려운 토공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제일 이제 발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긴 했는데 이렇게 절토부 옹벽에 대한 부분에서 토공에서 표현을 안 한 형태에서 이제 상이한 부분이라든가 지금 토공에 대한 소단 기울기 그다음에 절대 소단 그다음에 이런 옹벽 부분들이 표기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동일한 기울기와 뭐 이런 옹벽이 누락되어서 토공 횡단이 작성되는 부분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암의 암층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기울기가 고려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게 안 된 것 같고요. 이런 신축임이라든가 파일 기초가 이제 중력 방향으로 돼야 되는데 구조물에 대한 직각 방향으로 모델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시 이제 저희가 재모델링해서 파일 기초에 대한 중력 방향과 각 길이별로 라이브러리를 새로 적용한 거고요. 신축이음이라든가 좀 파양 강판이었기 때문에 각 세그별로 다시 분리돼서 모델링을 한 다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재들에 대한 누락이라든가 수량에 대한 누락 부분이라든가 모델링에 대한 오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모델링이 오류되면 그 영향이 수량에 거의 반영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전면 BIM에 대한 프로세스를 한번 저희 회사에서 수행했던 프로젝트들을 사례로 한번 쭉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계획 단계에서는 인프라웍스를 사용해서 배수 계획이라든가 도로 선형 계획을 계속 반영해보고 시거 분석이라든가 교통 처리, 교통량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서 계획을 계속 반복적으로 좀 효율성 있게 계획을 하고 그 데이터를 시빌 3D 레빗으로 넘겨서 상세 설계를 하고 저희는 케이지 로드를 써서 상세 설계를 해서 물량 사기를 했습니다. 그 데이터를 시공 단계에서 공정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지금 이런 기타 가설 부재들하고에 대한 간섭, 그다음에 설계 도서에 대한 오류 검토 등을 이제 CD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 데이터를 지금 실시 설계 성과품에도 제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경관이라든가 뭐 VR이라든가 이런 별도의 또
데이터를 구축하는 형태를 쓰지만 저희는 빔 데이터를 그대로 바로 예, 활용하는 형태로 해서 VR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수정이 되면 바로 VR 아니면 이런 경관에 대한 영상이 자동으로 바뀌고 그에 따른 수량 산출도 아니면 이런 증강현실에 대한 AR 형태로도 활용하는 부분들을 성과품으로 제출했습니다. 앞서 11-3D가 갖고 있는 데이터 불러들여오는 기능인데요. 지형을 먼저 만들고 지층을 만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측량 야장 데이터도 불러올 수 있고 수치 데이터, 그다음에 포인트 클라우드를 갖고 있는 이제 점 데이터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암층에 대한 부분은 보링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불러와서 당연히 하고 있고요. 시공 때는 케이지 로드에서도 갖고 있는 기능으로 많이 활용하면 좀 편리하긴 한데 암 판정에 의해서 암 수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정에 따른 3D를 계속 토공 횡단을 이제 고쳐서 시공을 하고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동영상으로도 보여드리겠지만 인프라웍스 상의 완화곡선하고 이제 종단, 평면 이런 평경사에 대한 부분을 개략적인 계획을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릴 거고 또 개략 토공공사비, 토공량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부분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거 분석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상 주행 분석, 그다음에 회전 교차로 설계 시에 대한 교통량을 넣어서 교통량에 대한 분석을 해서 차로나 회전 반경,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포항안동 국도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면 설계는 아니지만 설계사랑 같이 병행 설계를 하면서 설계 과정을 동시에 BIM으로 진행했을 때의 선형 계획했던 부분과 구조물 계획을 했던 부분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웍스에서 설계사에서도 선형을 잡았지만 저희도 같이 이렇게 인프라웍스로 선형 계획을 잡고 대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평면에 대한 교차로 부분에서 화폭하는 부분을 그냥 직관적으로 거의 이건 회의하면서도 바뀔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직관적으로 이렇게 시각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고 횡단에 대한 체크라든가 이런 부분들 할 수 있다. 인프라웍스가 좀 다소 아쉬운 점은 이제 토공 사면에 대한 부분이 우리 도로 설계 기준에 맞게끔 되면은 상당히 좋은데 하여튼 그 기능까지는 아직 반영은 안 된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엔지니어 분들이 오토데스크에 많이 이제 요거에 대한 요청을 하게 되면 이런 기능적인 부분도 오토데스크에서 반영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단 선형이라든가 지금 경사도 분석, 이런 배수 유역 분석,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수리 계산, 용량 계산도 간단하게 할 수 있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로 이제 횡단 구조물에 대한 설계 부분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횡배수관에 대한 이제 설치 계획을 하기 위해서 인프라웍스에서 갖고 있는 여러 라이브러리들이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그런 형태의 라이브러리가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는 이제 각사별로 아니면은 지금 건기현이나 이런 저희 같이 이제 빔 전문 업체에서 라이브러리 구축을 많이 해서 제공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로 라이브러리 부분이 이제 보안 업데이트 되면 불러 들어오면 설계 엔지니어 분들은 그 라이브러리를 이제 수치를 고쳐서 구조물에 맞게끔 이제 적용해서 쓸 수 있을 거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고요. 직접 설계사 엔지니어 분들이 이제 직접 그 라이브러리들을 작성하실 수도 있는 부분도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로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지금 유역 분석이나 지금 유역 방향에 따라서 위치를 하고 라이브러리 상에서 날개벽이라든가 관로에 대한 크기, 길이 값, 각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치 데이터를 입력해서
보다 손쉽게 이제 검토를 하고 수리 해석도 이제 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이제 설계에 반영하고 이 데이터를 레빗이나 11.3 데이터로 넘기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각종 대안 검토들을 계속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기능으로 좀 보실 수 있고요. 뒤에도 또 다른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인프라웍스에서 어느 정도 개략적인 설계가 끝나면 케이지 로드를 활용해서 이제 상세 설계를 한 부분이고요. 앞서 다우 데이터의 김덕진 차장님이 보여드린 것처럼 11.3D보다 더 직관적이고 편리한 방법으로 선형을 계획하고 곧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보여드리는 부분도 포항안동에 대한 국도 설계에 대한 부분으로 예시 이제 파일이고요. 평경사에 대한 설치 입력 부분입니다. 네, 지금 뭐 앞서서 케이지 로드로 소개할 때 보여드렸던 영상이기 때문에 다소 좀 빨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횡단면도 작성하고 이제 물량 산출을 한 다음에 토공에 대한 유토곡선과 1차 운반에 대한 수량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서영동에서도 도면화에 대한 부분까지 좀 작업을 했고요. 네, 이렇게 1차 운반까지 해서 성과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이제 최종으로 완료된 이제 설계가 이제 픽스가 되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인프라웍스에다 다시 레빗에서 작업했던 구조물 옹벽, 그 다음에 터널 관리동 뭐 이런 부분들 차선, 그 다음에 교통 표지판 위치를 다 이제 3D 라이브러리 형태로 넣고요. 오토데스크 레빗상에서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같은 유전자라고 볼 수 있는 패밀리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요. 이제 패밀리 형태에 대한 부분을 작성해서 위치시키는 부분은 이제 11.3D 통해서 위치시키고 아니면 나빅석상에서 위치시키거나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프라웍스에다 최종 통합 데이터를 하고 있고요. 뭐 포항안동의 경우에는 울타리, 낙석 방지, 방음벽, 횡단면도, 횡단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반영을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통량에 따른 이제 차량의 이동에 대한 주행에 대한 부분도 영상으로 좀 볼 수 있고요. 좀 스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낙석 방지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좀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과하게 들어간 부분 뭐 이런 부분들도 통합 모델링을 통해서 확인하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또 VR 쪽에서도 이제 검토를 했지만 교통 표지판에 대한 위치나 중복된 부분들이 또 도면상에 표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체크할 수 있었고 지금 요게 이제 기존에 있던 도로를 우회하는 도로 부분이었는데 워낙 절도 사면이 높은 위치에 있어서 안전시설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우회도로나 부채도로 만드는 부분에서 박스 구조물하고 현고가 안 맞는 안 나오는 형태도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회전교차로에 대한 모습이고요. 가드레일도 쭉 지금 양쪽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종배수나 지금 우수
뭐 이런 바지, 뭐 이런 우수 바지 같은 부분도 전체 다 전 구간 안에 설치되어 있고 양쪽에 지금 축구 부분도 예, 모델링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행 시뮬레이션이나 주변 경관 시뮬레이션도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빔 데이터로 이렇게 인프라옥스 형태에서도 보실 수 있고 이거를 이런 VR 형태로 뒤에도 볼 수 있습니다. 구조물의 같은 경우에는 뭐 교량이나 뭐 이런 터널을 도면화하는 부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런 수로 구조물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도면화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시면 저희가 CAD에서 모형탭과 배치탭을 활용해서 도면을 작성하는 방식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D로 모델링 데이터를 웨비상에 이제 시트 작업을 해서 단면도를 작성을 하고 뭐 평면도, 중단면도 뭐 이런 식으로 끊어서 배치해 놓으면 그 부분에서 3D 모델링을 곧 추정을 하게 되면 도면 안에 있는 단면도, 종단, 평면들이 자동으로 이제 수정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이 되고 계획이 변경됐을 때 작업을 계속 반복 작업을 하는 시간들이 오래 걸리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효율성 있게 업무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치수 부분은 뭐 CAD에서 치수 넣는 형태랑 동일한 방식이니까 넘어가고요. 지금 이렇게 도각을 시트상에서 도각을 입력하고 배치 모드처럼 단면도를 위치시키고 뭐 ISVO나 뭐 이런 부분처럼 3D 모델에 대한 부분도 이제 추가해서 지금 빔 전면 BIM에 대한 도로 공사에서 이제 지침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양식에 의한 성과품을 이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DWG로 내보내도 되고요. 현재 상태에서 설과물로 출력도 가능하고 PDF로도 변환해서 별도의 비교 프로그램 없이도 손쉽게 성과물을 확인하고 검수할 수 있는 데이터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PDF 상에서 3D 객체를 돌려보고 단면도나 이런 부분도 이제 치수나 뭐 이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포항안동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통합 완료된 데이터를 VR 형태로 이제 변환해서 직접 지금 이제 부산청의 국장님 비롯한 이제 청장님이 직접 이 VR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확인하는 영상을 저희가 직접 녹화를 그냥 떴습니다. 보시면 빔 데이터랑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설계를 수정하면 바로 VR 데이터도 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가시설이라든가 코핑부, 교자장치 부분, 그다음에 구조물 안도 들어가서 철근이나 이런 부분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도 확인하고 여기서 이제 통과 높이나 뭐 이런 거리도 직접 VR상에서 재볼 수도 있고 평화 공간인 부분도 이제 치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킵해서 넘어가면 이제 시설물들에 대한 위치가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게 기존에 있던 도로를 이제 우회 도로를 이제 만들어주는 마을길을 하나 만들었는데 절대사면에 있는 위치에 이제 도로를 놨기 때문에 안전상에 지금 문제가 있었다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안전 보강 장치를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이제 부산청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높은 위치에 지금 있기 때문에 좀 낙하에 대한 부분이 이제 우려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조물 안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이런 반사경에 대한 위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로에 대한 체크도 하고 있고요. 낙석 방지 책도 쭉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금 교통 표지판 안에 있는 방향에 대한 뭐 숫자 텍스트 같은 경우도 지금 레빈 라이브러리로 다 동일한 게 만들어 놨고요. 이런 라이브러리들은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캐드 블럭보다도 더 활용성이 더 높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차선 도색에 대한 부분, 지금 도로 밑에 있는 종배수관, 그다음에 우수바지 이런 부분들을 VR 형태로 빔 데이터를 동일하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동의 내부이고요. 이렇게 해서 성과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울세종 1209의 시공 단계에서 빔 데이터를 활용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 설계 성과품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다시 재모델링해서 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어떤 정보라든가 치수 정보, 형상 정보, 강도 이런 다양한 정보 데이터가 설계 단계에서 정확하게 입력돼 있어야 시공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수 정보라든가 형상 정보, 그다음에 이런 수량에 필요한 강도, 이런 부분들이 전혀 많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램프 구간의 홍고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통합 모델링인 나빅스웍상에서 이렇게 체크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체크는 엔지니어 분들이 하는 것보다는 지금 거의 이 지금 영상은 시공사에서 공사를 담당하시는 분이 직접 체크하는 부분이고요. 도로공사의 감독분들이 이제 이렇게 체크한다라고 보시면은 이제 이해가 빠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로 부분도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고요. 이쪽에 있는 보강통 벽이나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 이제 그 지작물이 이제 광역 상수도가 오열로 지나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 광암 JCT 구조물 때문에 화폭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 이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설 계획에 대한 지작물 부분도 지금 빔으로 검토해서 공정 시뮬레이션해서 제출을 하라는 성과품 과업 지시서가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영상인데요. 그러니까 단계별 순서도로 작성을 된다라고 보면, 아무리 이제 디테일한 순서도를 만들려고 하면 순서도가 엄청 많은 순서도 작성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이런 모델링 데이터를 가지고 공정에 대한 시퀀스를 입력을 하면, 날짜랑 타임을 넣어서 하면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사실과 동일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목업하는 이런 어떤 제작도 이런 부분도 앞서서 도면화를 했지만, 그런 제작도보다도 훨씬 더 이제 시공 작업자가 이해하는데 훨씬 빠른 이런 디지털 목업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정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계획, 변경 이런 부분들 용이하게 이제 시공사에서 쓰고 있습니다. 앞서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이런 치수 정보나 형상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보면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시공 단계 때는 기타 부수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비나 이런 가설 부분을 더 상세하게 모델링을 해서 추가할 수는 있지만, 기존에 있던 설계에 대한 관로나 이설에 대한 계획, 그다음에 엘리베이션, 이런 선형, 이런 부분들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시공 단계에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이제 광안교의 ED교 부분에 설계 간섭 검토를 했던 부분인데요. 이제 커플러에 대한 철근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철근에 대한 모습입니다. 이제 설계 단계에서의 철근 모델링을 가지고 시공 단계에서는 시공 단계에서 필요한 철근 이음 위치 이런 부분들을 다 끊어서 다시 모델링을 변경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이제 가설 부재들도 이제 통합을 해놓습니다. 설계 도면에서는 뭐 철근 백은 따로 강제 모델링 따로 뭐 이렇게 별도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합했을 경우에는 이런 간섭 사항들을 이제 계속 체크하고 그에 대한 성과품으로 체크리스트에 대한 부분도 보고서에 이제 작성되게 돼 있는데 전면 BIM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설계 오류에 대한 부분 아니면 수량 오류 이런 간섭 검토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서 작성을 하게 되는 부분들은 이제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하시면서 설계 엔지니어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다 해소해서 설계도 작성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시공 단계에서는 이런 가설 단계에서 일어나는 가설 부재와에 대한 간섭이라든가 건설 장비와에 대한 간섭들은 이제 검토하겠지만 네, 단순히 이제 구조물에 대한 본구조물에 대한 간섭이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간섭 체크 부분만 지금 저희가 수행했을 때만 해도 엄청난 양에 대한 간섭을 나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시공 단계에서 샵 드로잉 할 때 변경을 엄청나게 이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사 단계에서 일어나는 지금 공정 검토하는 부분들을 체크를 했는데요. 기존 수로가 있어서 터프하게 하면서 수로 이설을 조금 했고요. 그다음에 기초 콘크리트를 사설하기 위한 철근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2 부분에 대한 터프하기, 그다음에 기초 타설하는 부분 뭐 이런들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서 발주처에다 보고하고 승인 받고 이제 시공해서 이제 지금 현재로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강연선에 대한 부분하고 철근에 대한 이제 위치 부분들이 이제 시뮬레이션 되고 있고, 그다음에 클라인 폼들, 그다음에 작업 발판, 난간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정상에서 이제 시뮬레이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시공 단계에서는 원래 이제 본구조물에 대한 부분을 전면 BIM에서 하면은 저희는 그냥 활용만 할 것 같고 이런 지금 거푸집이라든가 난간 뭐 이런 부분들만 저희가 추가 모델링해서 활용하면 되게 이제 편리한데 지금 단계에서는 전체 다 지금 모델링을 새로 하는 형태가 돼서 수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서 수량 산출하는 부분을 좀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양평 2000 시공 단계 BIM에서는 시공 상세도에 대한 작성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공정 시뮬레이션과 함께 수량 산출을 빔에서 직접 하고 여기에다가 단가를 입력해서 기성 관리를 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빅소스 상의 QTO라는 기능인데요. 모델링 데이터를 가지고 거푸집에 필요한 부분을 선택을 하고 거기에 산식을 입력하고 할증량을 곱하거나 이래서 이제 물량을 산출하는 형태에 대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물량을 얼마든지 산출할 수 있고 굳이 비계 동발이 뭐 이런 모델링을 굳이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을 충분히 이런 형태로 해서 수량 산출을 할 수 있습니다. 도로 공사도 마찬가지고 철도시설공단에서 나오고 있는 수량 산출 지침에도 보면 그래서 빔에서 직접 뽑는 자동 방식에 대한 수량 방식이 정의되어 있고 지금 이런 거푸집이라든가 비계 동발이 뭐 이런 부분들은 모델링에서 더하고 빼고 해서 길이 면적을 이용하는 연계 방식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계 방식에 의한 물량 산출을 보고 있고요. 토공에서에 대한 물량 산출도 케이지 로드나 11-3D에서 물량 산출을 할 수도 있지만 통합 모델링 상에서 이런 토공에 대한 번면이라든가 이런 3D 최적을 물량 산출할 수 있고 이거를 엑셀로 다 내보내서 이렇게 집계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기존의 산식이나 앞서 보여드렸던 엑셀 방식에서의 수량 산출보다 휴먼 에러도 줄일 수 있고 검토도 충분히 쉽게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양평 이천에 대한 BIM 사례인데요. 여기에는 졸음 쉼터 규관이 있습니다. 졸음 쉼터 규관에 대한 부분을 원래 설계가 완료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데이터를 가지고 전환 설계를 했지만 지금 인프라웍스상에서 졸음 쉼터 구간으로 들어가는 도로 계획을 직접 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졸음 쉼터 구간 안에 뭐 휴게소도 마찬가지일 텐데 졸음 쉼터 안에 그 안에 들어가는 부분은 단지 설계에서 하는 방식처럼 구역을 잡아서 면적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졸음 쉼터 구간에 대한 부분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다시 마찬가지로 케이지로드나 11-3D에서 넘겨서 상세 설계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구조물에 대한 부분도 각 부재별 라이브러리들을 인프라웍스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교각의 모습이라든가 상부 거더에 대한 형태에 대한 부분들을 치수 정보만 단순히 바꿔서 이렇게 설계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관이라든가 뭐 기초, 그다음에 교각의 위치, 뭐 각도, 뭐 이런 부분들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상부 형식에 대한 부분 라이브러리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설계사 분들이 이제 업무 효율을 통해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라이브러리에 대한 FCM 방식의 이런 부분들을 다 치수화하면 이렇게 선형 계획을 하면서 구조물 계획까지 동시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일 기초 부분이고요. 터널도 마찬가지입니다. 터널도 터널 단면에 대한 라이브러리나 갱문에 대한 라이브러리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치수 정보만 가지고 인프라웍스에서 변경 가능하고 계획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뭐 이런 배수나 기타 옹벽 구조물도 또 동일한 방식입니다. 이 데이터를 양평 이천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케이지로드를 활용해서 암 추정선에 대한 부분하고 횡단상에서 있는 또 암 추정을 또 별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지층 모델링하고 설계 지원을 입력해서 수량 산출하고 있습니다. 암 추정을 바뀌는 모습에서 물량 산출을 새로 하는 부분에 대한 영상이고요. 발파 영역원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물량을 새로 뽑는 형태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 데이터를 지금 통합 모델링 상에서 전체 수량을 새로 산출하고 그거에 따른 기성 물량으로 이제 지금 반영해서 기성 관리를 하는 형태로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장은 드론 데이터로 토공 기성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고 최초에 대한 드론 데이터를 이제 인프라웍스에다가 반영을 한 부분이고요. 지금 아까 파형광판에 대한 모델링을 한 부분과 도로 사면에 대한 수정했던 부분, 구조물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합 모델링해서 지금 인프라웍스에다가 최종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졸음 쉼터 구간이고요. 터널 구간입니다. 이제 터널 구간에서 이제 실제 설계 모델링 할 때도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가 시공 단계에서 패턴에 대한 길이, 패턴에 대한 위치 변경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편리하게 모델링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다이나모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이런 데이터 값을 가지고 숫자만 변경을 했을 때 바로 패턴 변경이라든가 구조물 형상 변경을 손쉽게 변경할 수 있고 이거를 물량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갖고 있으면 이제 효율성이 좀 되게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고덕대교 현장에 이제 프리 컨스트럭션 한 부분입니다. 기존의 빔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링 데이터를 불러와서 마찬가지로 공정 계획을 입력해서 장비 운영이라든가 공정 계획 검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완료됐던 이제 시공 현장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쪽 미얀마 우정의 다리에 대한 부분인데 설계 변경도 약간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구조물에 대한 간섭 부분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설계 변경도 지금 그래서 하고 있고, 예. 별도의 지금 뭐 거의 외주 형태로 줘서 VR이나 경관 분석을 따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중 작업을 좀 최소화하고 외주 비용도 좀 줄일 수 있는, 네, 엔지니어가 직접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터키 차네칼레 교량에서는 이런 탑정 벤트나 뭐 스플라이 벤트 부분에서, 예, 시공 제작되는 부분에 대한 부재에 대한 크기라든가 탑정 벤트에 대한 거리 아니면 부재에 대한 위치, 앵커리지 부분에서 이제 3차원 공면이 있는 부분에서 좌표를 따내는 부분, 이런 간섭들을 사전에 체크하는 부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롱사 BIM 이제 케이블 연구 과제에서 이제 수행했던 부분인데요. 빔 데이터를 도면상에 QR 코드를 만들어 놓고 그 데이터를 이제 목업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AR 형태로 확인할 수 있어서 시공 현장에서 작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형태도 지금 연구 개발을 통해서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라이브러리 부분이라든가 어떤 이런 디지털 정보, 수치 정보, 뭐 GIS 정보, 뭐 다 동일한, 어쨌든 저희한테는 디지털 데이터인데, 이런 디지털 데이터의 변경으로 손쉽게 계획을 할 수 있고, 그거를 또 계획 변경하는 형태가 이루어져야만 최저간에 대한 선형으로 반복 작업을 좀 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줄여질 것 같고요. BIM에 대한 부분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좀 제안드리고 싶은 방식은 이렇습니다. 제조에서 쓰는 이런 단계별 업무 프로세스인 워터풀 방식보다는 지금 우리가 설계 방식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많이 느끼시겠지만 기본 계획 단계에서도 성과품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물량도 확인하고 실시 설계나 기본 설계 때, 그다음에 시공 단계 때에서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애자일 방식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업무 효율이나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사용 가치가 높지 않을까라고, 마지막으로 한번 제언드리고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뭐 유튜브 채널 쪽, 유튜브 실시간 채팅 쪽에 계속 나가고는 있었는데, 빔 러닝 센터가 오픈을 했고요. 네, 안에 이제 온라인 교육이나 오프라인 BIM 관련된 교육 컨텐츠들,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받아보실 수도 있고 신청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홈페이지, 요 이미지를 잘 안 바꿨네요. 러닝 센터 링크를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문서 확인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케이지로드 부분도 다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같은 경우는 온라인 강좌들 이렇게 기본 강좌, 고급 강좌, 온라인은 이제 무료로 들으실 수 있게끔 회원 가입하시면, 네, 그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교육 영상을. 그리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요거는 신청을 해주시면은, 네, 이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오프라인 교육 과정인데, 사실 요거 말고 과정이 많기는 한데, 이제 요 정도 과정을 이제 기본 세팅으로 이렇게 좀 가져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오늘 이제 메인 그 주제가 도로 쪽이다 보니까, 그럼 도로 쪽으로 내재화 교육을 받으실 때 이제 어떻게 받으시면 될지 나중에 문서 보시면 좀 더 좀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이거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크게 이제 네 가지, 뭐 이제 초기 도입 필요하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앞장에 나와 있던 그런 교육 과정들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어레인지 해가지고 제공해 드릴 수 있다는 내용이고, 초기 도입 베이직 그 과정, 그리고 베이직 다 끝나시고 어드밴스만 필요하신 분들 어드밴스 과정, 그리고 이제 처음에 베이직부터 아예 어드밴스까지 한 번에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작년에 보니까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번에 가는 과정, 그리고 케이지로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요거는 케이지로드 구매를 해주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1일차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Q&A를
하기에는 이제 점심시간이라서 저희가 그 실시간 채팅창을 전부 다 드래그를 해가지고 지금 그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웨비나 끝나고 별도로 메일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네. 긴 시간 동안 저도 1시간 반 웨비나는 처음인데 내용이 되게 알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들 최대한 좀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 네, 다음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